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드디어 또 세 번째 시간인가요? 우리가 이제 그 공법과 관련된 내용들,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항상, 계속 5가지, 그렇죠? 핵심 5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매, 강의마다 5가지 형태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오늘 또 역시 배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공부했죠? 장관은 중앙,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자, 뭐 할 때? 심의할 때. 그렇죠? 그래서 심의는 장관은 중앙, 지자체장은 지방.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가로 형태 보겠습니다. 기초평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장관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심의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자, 볼 것도 없이 어디로 간다? 중앙. 그렇죠. 그래서 중앙.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딱 핵심 포인트,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주면 된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배웠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장관. 자, 기준 장관입니다. 그렇죠? 기준 장관. 자, 그러면 기준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기준은 장관인데, 자, 그러면 또 역시 가로 형태 볼까요? 자, 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 배운 적도 없어요. 자, 배운 거라는 것은 이 기준 하나밖에 안 배웠네요. 기준, 그럼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장관. 그렇죠? 자, 그래서 기준 장관.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찾아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 못 찾는다 상관없다 그랬어요. 계속 반복하시면서 계속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기준 장관. 그랬죠? 자, 세 번째 문장 볼까요? 자, 세 번째 문장 보시면은요, 지정 문제 나왔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에서만 지정 문제 나온다 했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혼자 하기 때문에 지정 문제 안 나온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임의적이라 그러잖아. 그죠? 만남을 가진 사람은 만나게 할 필요 없다. 근데 만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임의적 지정이었고요. 장관은 시, 도가 안 만날 때 장관이 나선다 그랬고, 같은 도인데 시장, 군수가 안 만날 때 도지사가 나선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요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도 보겠습니다.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거쳐 있는 경우. 자, 보세요. 광역은 몇 개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2개 이상 지역이죠? 그럼 2개 이상 지역이 도의 관할구역에 있다는 것은 동일한 도라는 거죠? 그럼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라는 소리죠? 자, 그럼 시장, 군수가 안 만나면 누가 만나게 한다 했습니까? 도지사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만나게 할 수 있다. 임의적이라고 그랬죠?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지정할 수 있다. 자, 이 문장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은 시도가 나오면은 도지사 자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거고, 동일한 도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도지사가 나오는 거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자리에 장관이 나와야 되느냐, 이 자리에 도지사가 나와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면 놔둬도 돼요. 일단 중요한 건 지정 문제니까 지정할 수 있다. 여기만이라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정 나왔다,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됐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네 번째 배운 게 이거였죠. 우리 동네 계획에는 장관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획. 자, 도시군 계획이 바로 우리 동네 계획이고, 우리 동네 계획에는 장관이 없다. 자, 그러면 또 이 문장 보겠습니다.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 나왔으니까 이거 우리 계획, 우리 동네, 그렇죠? 우리 동네.
자, 그래서 시군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죠. 자, 우리 동네 계획을 수립하려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는 장관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동네는 장관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누구예요? 광역시장이 수립하면 광역시장이 승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시장이 승인을 하면 된다. 자기가 자기를 승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원래는 뭐 승인할 필요도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가 시장 군수가 나온다면 그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했습니까? 도지사 승인 받는다 그랬죠? 그런 것들만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다음 문제고, 일단 우리가 이번에 공부한 내용은 장관이 나오지 않는다. 기준만 나온다죠. 기준은 장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기준은 장관이 나오지만 나머지는 장관이 안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추상적 계획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장. 자, 즉 장관이 안 나온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추상적 공고.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뭐 할 때는? 공고할 때, 알릴 때는,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알릴 때는, 그때는 각각 지역의 짱들이 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관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문장 보세요. 가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누구는 나오지 않습니까? 장관은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관은 공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광역시장이겠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지선다형 문제에 바로 요 가로인 문장에다가 장관을 넣었을 때, 광역시장을 넣었을 때 옳은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를 골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한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5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상적 계획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마 간단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걸 갖고 잠깐 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건 뭘 도시군 관리 계획이냐 하고 봤더니,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 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바로 요 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토지와 관련돼서 문화 등. 자, 요 문장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구체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구체적이 되고, 구체적이 된 순간에 문장 자체가 바로 구체적 계획 형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공부를 하실 때는요, 항상 추상적 계획은 단지 장기 발전 방향, 미래를 위한 계획일 뿐이었고, 이제 구체적 계획은 현실적 계획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건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계획을 세웠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는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습니다 했죠? 추상적 계획 3번 광역이 될 거고, 5번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 계획에서 세운 것을 진짜로 세우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 이렇게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9번은 바로 용어정리 번호 9번입니다. 그래서 용어정리를 항상 옆에다 놓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때 3번째와 5번째로 세운 계획 형태에서는 진짜로 실행하는 계획이에요. 진짜로 실행하는 계획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지하철 공사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는 지하철 공사를 하겠다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하철 공사를 하겠다. 그럼 지하철 공사를 할 수도 있다 이거였고, 이제는 지하철 공사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하철 공사를 실행한다면 어느 곳에다가 지하철 공사를 실행한지가 나올 거고, 그러면 그 지하철 공사에 실행하는 그 지역의 땅, 자, 내 땅을 이제 지하철이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침해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겠죠. 그러니까 침해를 받았으니까 만약에 그 땅을 뺏겨서는 안 된 땅이라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싸우겠죠. 그러면 결론은 침해를 받았다는 말은 주민이 구속돼 버렸다는 뜻이 되고, 이제 주민이 구속됐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죠. 근데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싸울 거냐는 거예요. 경찰에다 신고합니까? 안 된다는 거지. 뭐 국가가 내 땅 뺏어갔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국가를 체포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밖에 없어? 법원에다 호소하는 길밖에 없겠죠? 그게 소송입니다. 어디다가 소송하는 거예요? 행정부에다가. 그래서 행정쟁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쟁송은 어디다 하는 걸 말한다? 행정기관에다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누가요? 비행정청이. 그럼 행정청이 아닌 곳이 행정청에게 따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행정쟁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언제 문제가 된다? 주민을 구속했을 때만. 만약에 주민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행정쟁송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추상적 계획에서는 행정쟁송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구체적 계획에서만 행정쟁송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추상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틀렸죠? 그렇죠? 자, 이것은 구체적이죠. 구체적.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추상적, 구체적 이런 문장을 쓰는데 이 추상적, 구체적 문장은요. 솔직히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상적이라는 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비구속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이라는 말은 뭐라고 쓰겠습니까? 구속적 계획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세우는 계획이에요? 행정부에서 세우는 계획이겠죠?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 아니면 구속적 행정계획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이냐 구속적 계획이냐 이렇게 해서 비구속이면 추상적, 구속이면 구체적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데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기 내용 자체에서는요, 일단은 우리가 볼 때 23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거기 문장 자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총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3페이지가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된 내용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라고 해서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내용 자체를 잠깐 보면은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변경 문제나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 도시자연보호구역, 지정변경 문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도시개발 산업 또는 정비 산업, 입지기재 채소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기재 채소구역 이렇게 총 6가지 경우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바로 구체적일 때 탄생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상적일 때 이런 말이 없어요. 구체적일 때 용도지역이란 말도 나오고 용도지구란 말도 나오고 무슨 구역이란 말도 나오고 기반시설의 설치라는 말도 나오고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도 나오고 도시개발 사업이란 말도 나오고 입지기재 채소라는 말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내용들이 탄생했다. 그러면 이건 다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들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요 6가지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요, 이것만 있는 것을 우리는 열거 규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 다른 법률에 또 있는 경우, 등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걸 예시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시 규정이라는 것은 뒤에가 등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 말고도 또 있다. 그래서 이건 예시일 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열거 규정이라는 말은 이것만 있다. 다른 건 없다. 이걸로 끝.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열거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열거 규정입니다. 그 소리는 이 6가지 외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것만 도시군 관리계획, 즉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회의를 거친다는 소리잖아.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6가지 외에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회의로 하는 거예요. 회의로 모여가지고 그때 시대에 맞춰서 회의로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상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추상적 계획하고 구체적 계획이라는 소리인데, 추상적 계획은 수립, 승인, 공고, 열람 이렇게 있었죠. 수립, 승인, 공고, 열람. 자,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 열람입니다. 그러니까 틀려요.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추상적 계획인 경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랬지. 주민들과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구체적 계획일 때도 역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상적 계획일 때는요,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 이건 만들지 안 만들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다 만들지도 모릅니다. 주민을 비구속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머니에다 계란이나 돌멩이 들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공청에는 생략 사유가 없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입안 결정 고시 열람 형태가 나오는데요. 자, 입안 결정 고시 열람. 자, 여러분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29페이지 보시면은 입안 결정 절차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입안 결정 절차를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입안을 한다 그러는데 입안은 누가 하느냐? 바로 안건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립권자가 곧 입안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수립권자가 곧 입안권자가 된다. 그럼 수립권자가 누구냐? 봤더니 수립권자는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광역계획이 있었는데요. 자, 기본계획에서는 시장 군수죠. 시군수. 그죠? 시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그렇죠? 자, 그래서 시군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인 경우에 대해서는요, 광역도시계획은, 자, 혼자 합니까? 둘이서 합니까? 둘이서 하죠. 그러면 시도일 때, 시도가 하겠죠. 그리고 같은 도인데 시장 군수가 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안 하면, 수립은 반드시 하라 그랬는데 수립을 안 해버려. 그러면 누군가가 수립을 해야 되잖아. 시도가 끝까지 안 해. 그러면 누군가 해야 되겠죠.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관이 하는 거예요. 또 시장 군수가 끝까지 수립을 안 해. 그럼 또 누가 할 수밖에 없겠어요?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무슨 소리냐면 지정권자도 수립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 입안권자는 수립권자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이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행정기관이 다 되는 거예요. 장관도 되고 시도지사도 되고 시장군수도 되고. 단 안 되는 사람이 있지. 누구? 구청장. 됐죠? 구청장. 자, 영등포 구청장이나 구로구청장, 노원구청장, 서울에 있는 이런 구청장들은, 이 사람들은 성주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하고 관련된지 못한다 그랬죠? 촌주라 그랬죠. 촌장. 그 동네 촌장들이라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은
이방권자가 될 수 없고 수리권자도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청장은 계획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구청장 빼고는 다 이방권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주민과의 의견 청취를 합니다. 공청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의견 청취입니다. 공청회는 어디서만 나온다고? 추상적 계획에서만. 그러면 이제는 공청회가 아닌 직접적 의견 청취예요. 자, 의견 청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 주민들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땅을 뺏으려고 한 사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주민들 주머니에는 당연히 달걀이 들어있거나 돌멩이가 들어있겠죠. 자, 그런데 달걀은 맞을만 해. 그렇잖아. 덜 아프니까. 근데 돌멩이는 못 맞겠잖아. 그렇죠? 돌멩이는 아프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돌멩이는 안 맞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의견을 청취할 때는 생략 사유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략 사유가 있다는 소리는 이거 돌멩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해서 구체적일 때만 나오고, 생략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은 생략 사유가 없어. 자,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군사 안보에 의하여 국가 안정 보장에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생략한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무조건 X가 된다는 겁니다. 공청회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생략되지 않는다. 자, 지금 전쟁이 터졌어도 공청회는 생략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전쟁이 터졌어도 공청회 생략되지 않습니다. 공청회는 생략된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법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생략이 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방권자가 할 겁니다. 그렇죠? 이방권자가 결정을 하게 될 건데요. 자, 근데 여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시장 군수예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입안에서 시장 군수가 결정을 해버리면은, 자, 끝까지 옥수수 심겠다고 우겨버리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옥수수 심지 말라고 도지사가 이야기했는데도 끝까지 우리는 옥수수 심을 거야. 왜? 얘네들은 조그만 성의 성주들이니까 자기 성에서 이익을 위해 가지고 무조건 옥수수 심겠다 해버려. 그러면은 이것은 반발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합군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자, 시장 군수의 결정권은 있지만 이때도 역시 시장 군수는 결정하기 전에 누군가한테 가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게 누구겠어요? 도지사 승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함부로 결정권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시장 군수는 함부로 결정권자가 되지 않는다. 이때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자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시를 합니다. 자, 고시가 나오건데 공고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것도 보세요. 공고 이미 공부했습니다. 고시 있습니다. 자, 공고는 추상적이죠. 추상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역의 짱들이 한다 그랬죠. 지역의 짱들이 알린다. 그래서 누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장관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자, 고시는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 문제인 경우가 부딪힐 수 있을 거고, 그 국가적 문제가 부딪힐 때는 누구도 고시는 해야 되겠습니까? 장관도 고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시와 관련돼서 공고는 장관이 나오지 않지만 어디는 장관이 나온다? 고시는 장관이 나오더라. 이거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장관 출신들은 고시 출신들 많죠? 그죠? 자, 지자체장들도 고시 출신들은 많고, 그러니까 고시는 지자체장 출신도 있고 장관 출신도 있다. 그래서 공고는 장관이었지만 고시는 장관이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좀 기억해 두시면, 이게 추상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의 차이점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7페이지로 가셔서요. 교재 7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내용 자체가 바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또 국가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충돌됐을 때의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놨죠. 자,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이라고 그랬습니까? 국가계획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추상적 계획이 있고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자, 추상적 계획으로는요, 도서관 진다라고 해놓고, 구체적 계획으로는 쓰레기 하치장 만들어버리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상적 계획에 도서관 짓는다고 해놨으면, 구체적 계획은 당연히 뭘 만들게 되겠어요? 도서관 만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구체적 계획은 추상적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광역 계획인 약속과 도시군 기본계획인 혼자 계획이 충돌이 될 수 있죠. 이때는 무슨 계획이 우선이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 계획이 있으면 지방 계획보다는 국가 계획이 더 우선이 되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추상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이 부딪힐 때는 당연히 추상적 계획이 우선이고, 그리고 추상적 계획 중에서도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있으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7페이지에 양가로 1번, 2번 문장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뭐가 더 우선인지 여부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되는데, 양가로 1번에는 국가계획의 우선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양가로 2번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우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중요합니다. 자, 3번을 냈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3번 문장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자, 가로 쳐볼까요?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 자, 가로 닫아보죠. 부문별 계획 밑줄, 부문별 계획.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이 계획은 구체적 계획입니까? 추상적 계획입니까? 구체적 계획이라는 게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따닥따닥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자, 구체적 계획은 무슨적 계획에 따라가야 된다 있어요. 추상적 계획에 따라가야 된다 있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써주는 문장이 옳은 문장이에요. 자, 만약에 이 기본 자리에다가 관리라고 바꿔버려. 그럼 관리라고 바꿔버리면은, 자, 앞에 있는 내용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잖아? 그러면 어떤 말이 돼버리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말이 이상해져 버린다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해야 되겠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관리계획인지 다른 계획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별 계획이라는 말을 보고, 아, 이건 관리 계획이구나 라고만 안다면 문장 자체를 봤을 때, 아, 당연히 뒤에는 기본 계획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계획 내용에 부합해야 된다는 사실. 요게 문장에 나올 때, 이게 지문에 나올 때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나중에 모의고사나 이럴 때. 그래서 이 문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외우지 말고 앞에 게 관리 계획이니까 뒤에는 기본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장 자체 봤고요. 구속력, 기속력 문제 나오는데, 구속력, 기속력 문제는 다른 거 없고 주민을 구속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했습니다. 주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비구속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됐는데, 비가 아니죠.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구속적. 그렇죠? 이게 구체적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속적 행정행위입니다. 구속적. 비구속 아닙니다. 구속적 행정행위. 그래서 이거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까 배웠던 내용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절차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절차 과정 중에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입안. 자, 입안은 수리권자가 입안한다 그랬죠? 자, 그때 추상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안건을 마련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입안입니다. 아시겠죠? 입안. 그래서 지하철 공사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결정이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 계획을 이제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구체적 계획을 인정해 버려. 이제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기로 결정해 놓은 거예요. 지하철 공사 이제 해보자. A부터 B라는 시점으로 갔으니까, 자, 이거 계획 세워보자.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A부터 B라는 시점으로 갔으니까 계획 한번 세워보자. 이게 바로 결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시가 나와 있습니다. 고시라는 것은 구체적 실행을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널리 알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구체적이에요. 자, 구체적이라는 것은 누구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주민이 구속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이 구속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는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곧 여기는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누구도 한다 그랬어요? 장관도 합니다. 그렇죠? 자, 장관도 한다는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내용도 한번 잠깐 구경을 좀 하죠. 33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기 문장 자체에서 고시 및 열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고시 및 열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경우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고시는 누구도 한다고 돼 있어요? 장관. 아시겠죠? 장관. 그래서 장관도 고시한다는 사실. 요거 여러분들이 주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공고는 장관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공고는 장관이 나오지 않는데 무엇은 장관이 나온다 했습니까? 고시는 장관이 나온다. 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 장관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이 문장입니다. 자, 기출유형 문제 보시면은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자, 입안이라는 말은 무슨 계획에서만 나와요? 관리계획에서만 나와요. 기본계획에서는 수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계획이라는 것 자체는요, 추상적 계획에 의해서 무슨적 계획이 이루어진다 했습니까? 구체적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추상적 계획이 있고 구체적 계획이 있고 이거예요. 근데 추상적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경우,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추상적 계획은 없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경우, 자, 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추상적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소리는 구체적 계획 없는 추상적 계획은 있을 수 없다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중개사 공부를 하고자 할 때 일단은 계획을 세우잖아. 그쵸? 근데 그 계획 세울 때 무조건 바로 중개사 공부해야 되겠다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먼저 알아보잖아요. 여러 가지 인터넷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봐서 결정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추상적 계획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이제 구체적 계획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는 자격증이 없어. 그래서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이걸 갖다가
뭐 맡겨가지고, 그죠? 위탁하듯이 해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더 달라든가, 아니, 그만두겠다든가, 이렇게 막 귀찮게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근데 자신은 지금 자격증을 못 따.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결국은 만만한 게 아들이야.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나 딸. 그러면 자식한테 결국은 자격증을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따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준비를 한번 해볼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원 가서 다 등록해놓고 책까지 다 들고 와가지고 다 주면서 야 공부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구체적 계획화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식한테는 치매가 와버린 거죠. 그죠? 자, 근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꼭 하는 말 있잖아. 학원 다 등록해놓고 가서 책까지 다 준비해서 던져주면서 하는 말. 나 이거 어떻게 하라고 따졌을 때 뭐라 그래요? 일단 학원 가봐. 일단 다녀보고 결정해라. 이런 말 하죠. 일단 하든 못하든 일단 다녀보고 결정해라. 자, 이 소리는 구체적 계획화 시켜주면서 너 다녀보고 결정해란 말이에요. 그 소리는 다녀보면서 생각을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 생각은 무슨 계획이냐? 추상적 계획이야. 자, 쉽게 말해서 구체적 계획, 너무 급하니까 바로 구체적 계획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면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추상적 계획 없이 구체적 계획은 없으니까 추상적 계획도 함께 세우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 계획인, 그죠? 구체적 계획을 입안할 때, 그죠? 구체적 계획을 입안할 때 무슨적 계획도 함께 입안하면 되겠어요. 추상적 계획도 함께 입안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 문장 볼까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체적 계획이죠.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 추상적 계획이죠. 그러면 구체적 계획이 추상적 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이런 문장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 계획하고 추상적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이때 구체적 계획과 추상적 계획이 함께 입안될 수 있다는 사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만 잘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추상적 계획하고 구체적 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는 근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해야 될 것은 반드시 구체적 계획만 세우는 경우는 없다. 아시겠죠? 구체적 계획만 세우는 경우는 없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를 좀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안 결정 고시까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렇죠? (100%)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또 하니까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빼고 이해되는 것만 정리하고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래서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은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아시겠죠? 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도 함께 입안할 수 있답니다. 항상 추상적 계획은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니까. 자, 그 다음에 지형도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말은요, 우리가 이 지형도면이라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 도면에 그려둔 건데요. 자, 이 소리예요. 그동안은 어느 지역에다 뭘 한다는 말이 없죠. 자, 그런데 이제는 나왔습니다. 여기다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요 A라는 지역에다가. 자, 이 A라는 지역은 소유자가 누구냐? 갑이에요. 그럼 갑한테 침해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침해가 왔죠? 그렇죠? 자, 그럼 갑한테 드디어 침해가 왔습니다. 그러면 갑한테 침해가 왔는데, 자, 문제는 이 지형도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뭐냐면 지형도면의 고시라고 그럽니다. 고시. 근데 여기서 문제된 건 이거죠.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자, 고시 한 날 효력을 발생할 건지 아니면 고시 한 날 다음 날 효력을 발생할 건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효력을 발생하느냐 다음 날 효력을 발생하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그죠?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에다가 수용하겠다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 땅에다가 수용하겠다는 게 발표가 됐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이 땅을 침해가 됐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갑은 침해를 받았는데 그럼 수용할 때는 어떻게 수용하냐면 현재 여기 있는 땅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요. 그리고 이 곳에 있는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뭐 창고가 있다 이러면은. 근데 이 창고가 수용은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창고가 갑자기 뭐 태풍이 불어갖고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러더라도 사진에 찍혀 있으니까 수용해서 수용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찍히기 전까지 있는 것은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한국 월드컵 축구를 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축구를 하는 날인데, 자, 근데요, 10시예요. 그렇죠? 10시에. 자, 근데 지금 이 시간에 효력을 발생하고 다음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일 새벽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0시부터는 여기 손 못 댄다는 소리예요. 그 0시까지는 손을 댈 수 있다는 소리고요. 만약에 한 날이라면 지금 이 시간부터 손을 댈 수 없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10시에 축구를 하게 되는데, 자, 축구를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축구를 안 보고 여기에 가서 다음 날인 경우 나무 심을 것이냐,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 효력이 다음 날 같으면 축구 보고 있겠습니까? 가족들하고 가서 같이 나무 심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무 심으러 가지. 축구가 뭔 소용이 있어. 그죠? 나무를 심어야 오늘 새벽에 사진 찍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용료를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서 일단 많이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법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날과 다음 날의 형태에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연히 나무 심을 걸 알고 있으니까 무슨 날 효력을 발생해야 되겠어요? 한 날 효력을 발생하고 다음 날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지형도면의 고시 한 날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다음 날, 그날 이런 게 만약 우리 공법부터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이유가 있어. 제가 법은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날인 이유가 있고 그날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나무 심을까 봐. 그렇죠? 나무 심을까 봐. 축구 안 보고 가서 나무 심을까 봐. 그래서 한 날로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에서 나올 때 기억을 해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기출력 문제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맞아요? 틀렸죠? 언제부터 한다고요? 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음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4페이지 가보시면 효력 발생이 나와 있고 그 효력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날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그 절차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가 다 끝났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공부했던 것 중에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있었고,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봐야 되는데,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정리를 1번부터 6번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열거 기정이라고 그랬죠? 이것만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에 하나하나씩 용도지역이 뭔지, 용도지구가 뭔지, 개발제한구역이 뭔지 이런 걸 하나씩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요 내용에 대해서 용도지역부터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